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4자 수학을 같이 공부하게 될 서울 설린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장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배우게 될 4자 수학은 초등학생들이 배우기에는 다소 어려운 내용일 것입니다. 글자도 많고 또 문문 내용도 한 글자 한 글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문장처럼 해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수업하는 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신습 한자를 부지런히 익히고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익혀나간다면 4자 수학을 쉽게 익힐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4자 수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지요. 4자 수학은 말 그대로 4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어린이들을 위한 한자 책입니다. 한자를 써보면은 4, 4, 5, 3. 옛날에는 지금처럼 과목이 분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어나 수학, 과학처럼 각 교과목들이 분류되어 있지 않고 주로 한문 교재를 가지고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나 또 도덕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옛날 어린이들이 서당이나 또는 가정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4자 수학 또는 천자문일 것입니다. 이 4자 수학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3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처음 제안 내용은 죽은 글자와 산 글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 한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한자는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들어와서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씩 다른 정서나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하여 창제된 후에 점차 쓰는 빈도가 높아지고 지금은 대부분 우리가 한글로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자는 여기서 다만 부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있어서 여러분 국어 시간에 잘 알 것입니다. 국어책을 보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4가지 영역이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데 우리가 한자를 하게 되면 대부분 쓰기나 읽기만 하지 말하기나 듣기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듣고 읽고 써야 되는 4가지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한자에서 쓰기 또는 읽기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2개의 영역인 말하기와 듣기가 부족하여서 한자가 죽은 글자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수업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 나와 선생님이 재미있는 동작도 하고 서로 묻고 대답하고 또 캔트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처음부터 글자를 배우진 않죠. 그러나 한자는 글자를 먼저 배워서 쓰고 또 읽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북한 힘들어하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한자를 죽은 글자가 아닌 산 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자꾸 읽어보고 또 읽은 것을 친구와 함께 또는 저희가 녹음을 통해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한자를 자기 것으로 취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자의 특징은 방금 전에 제가 한자는 중국어로부터 들어온 뜻글자라고 했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자와 우리 글자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사람인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쉬워서 알겠죠? 자, 우리는 이거를 사람인이라고 쓰겠죠? 맞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것은 실제로 한자를 쓸 때 쓰는, 즉 한자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무엇일까요? 뜻이겠죠? 이는 소리입니다. 즉 한자는 모양과 뜻과 소리의 세 부분이 나누어져 있어서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글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양도 사람이고 뜻도 사람이고 또 소리도 사람입니다. 즉 우리 글자는 모양과 뜻과 소리가 하나지만 한자는 모양, 뜻, 소리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자는 뜻 글자이기 때문에 소리 글자하고는 다른 또 다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맛이라고 하면 글자에 무슨 맛이 있습니까 하겠지만은 뜻 글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 속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깊은 의미가 포함된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자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려면은 소리내어 읽어보고 소리내어 읽은 것을 자기 귀로 듣는, 말하고 듣는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음과 훈과 의, 즉 소리, 뜻,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한자를 여러분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 부수를 많이 아셔야 됩니다. 자, 부수가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한글을 배우게 되면은 자음과 모음이 있죠. 자음과 모음, 즉 기역, 니은과 같은 자음, 그 다음에 아, 야, 여와 같은 모음, 이 자음과 모음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어내듯이 한자에서는 부수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한자에서는 부수가 무려 214개나 있습니다. 자음, 모음 합쳐봐야 한글에서는 20몇 개뿐이 안 되지만은 부수는 200여 개가 이르는 200개가 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런데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한자는 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 수학을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중간중간 중요한 부수들을 설명해 나가면서 공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본문을 선생님 같이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한자를 소리내어 읽고 그 소리를 들어보지 않는다면 한자는 죽은 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4개의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펜으로 짚으면은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 생, 아, 신 하시고 모국, 아신, 이로다. 복, 이, 회아 하시고 유이, 호아로다.
자, 선생님이 읽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따라 읽었지만은 지금 아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화면을 보면은 한자가 4글자씩 4구가 나오고 그 옆에는 그 4개의 글자에 대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 생, 아신, 하시고 라는 한자를 해석한 것이 바로 여기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시에서 배워야 될 또는 새로 나오는 신습 한자는 밑에 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따로 한자를 안 하고 본문을 해석하면서 한자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 부생 아신이 나와 있죠. 맨 첫 번째 글자는 아비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비부 따라 읽어볼까요? 아비부. 하지만 지금 아무도 아비라는 말을 쓰지 않죠. 농담이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아비 나 학교 갔다 왔어 하면은 상당히 곤란을 겪겠죠. 다만 이것이 원래의 대표음이 아비부기 때문에 쓰지만 지금은 아버지 부 그렇게 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가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는 날생자입니다. 자, 신습한자가 옆으로 옮겨가겠죠. 날생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날생자. 이 날생자는 날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낳다, 태어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글자는 나자.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바로 이 일곱 번째 점을 찍는 획을 선생님이 보여드렸는데 한자에서는 이렇게 점을 찍는 경우는 항상 거의 끝부분에서 점을 찍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몸신자가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게 지금 판이 미끄러워서 모양이 조금 그렇습니다. 자, 아비부, 날생, 나아, 몸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자에서는 항상 주어, 즉 주인말이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어와 똑같죠. 아버지가 낳았다. 누구를? 내 몸을. 아버지가 낳았다. 내 몸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겠죠. 아버지가 낳았다. 내 몸을. 자, 이걸 우리 한글식으로 바꿔본다면 아버지가 낳았자 몸신자니까 내 몸이 되겠죠. 내 몸을 낳으셨다. 즉 한자에서는 한문에서는 풀이하는 말이 지금 날생자의 같은 경우죠. 풀이하는 말이 주인말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글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이것을 맨 나중에 해석해야겠죠. 다시 한번 아버지가 내 몸을 낳으셨도다. 두 번째 나오는 것도 같은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미모자 하나, 둘, 점을 먼저 찍어주죠. 셋, 넷, 다섯. 어머니가 기르셨다. 둘, 셋, 넷, 기를 국자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넷, 열넷, 열다, 일곱. 길렀다. 기를 국자입니다. 무엇을 길렀을까요? 바로 내 몸. 앞에 나와 있는 내 몸을 길러주셨죠. 아신입니다. 아신을 길러주셨죠. 어머니께서 내 몸을 기르셨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산부인과에 가서 여러분들을 낳아주셨을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줬고 어머니가 우리를 길러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준 건 분명히 어머니시죠. 그런데 아버지가 왜 우리를 낳아줬다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유교라는, 즉 한자 문화권에 있는 유교 사상의 한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낳아준 것은 어머님이지만 유교 사상에 봤을 때는 우리의 생명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은 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어머니의 성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여자 학생들이 이걸 듣는다면 매우 불쾌하고 기분 나쁘겠죠. 또 요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줬는데 왜 아버지의 성만 따르냐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두 개를 전부 다 갖고 오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것은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중요하고 어머니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상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를 하늘처럼 생각하고 어머니를 땅처럼 넓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선생님을 따라서 읽어볼까요? 부생아신 하시고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모국아신 이로다.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자, 그 다음 이 두 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 몸을 낳으시고 길러주셨는데 처음에 나올 때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자랄 때 어떻게 우리를 키워주셨느냐? 배복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이죠. 열하나, 열둘, 열셋. 배복자. 사람의 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글자는 도국격일에서 써이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푼다면 무엇으로서. 이 써이자는 앞에 있는 글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다음 차시에 공부하겠지만 뒤쪽에 있는 글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앞에 있는 배복자를 받겠죠. 배로서 회아 품을회자죠. 품을회자 누구를? 바로 나를 품어주시는 거죠. 배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그렇죠? 배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자, 따라해볼까요? 복이 회야 하시고 배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께서는 다시 젖유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덟. 네, 미끄러워서 자꾸 늦어집니다. 전유자, 젖으로서 써이자, 그럼 써이자죠? 그 다음 글자는 먹일 포자. 그 다음 글자는 나자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씨가 자꾸 미끄러지네요. 젖으로서. 전유자죠? 젖으로서 나를 먹이셨도다. 지금 선생님이 밑에 쓰는 숫자는 해석의 순서입니다. 젖으로서 나를 먹여주셨도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고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생아신 하시고 부생아신 하시고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모국아신 이로다.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다. 복이회야 하시고 배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유이포아로다. 젖으로서 나를 먹여주셨도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자에서는 대꾸되는 글자가 많이 나오는데 사자 수학에서는 특히 더 대꾸되어지는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꾸의 구조만 아신다면은 문장을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첫 번째 구, 두 번째 구에서 공통되는 글자는 뭐죠? 아신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몸을 낳아주셨죠?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내 몸을 길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꾸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쉽겠죠? 아버지는 내 몸을 낳아주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길러주셨다. 자,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키워주셨을까요? 어떻게 키워주셨을까요? 먼저 배로서 나를 품어주셨죠? 품을 했자입니다. 그 다음에 젖으로서 나를 어떻게 했나요? 배불리 먹여주셨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죠. 아버지는 내 몸을 낳아주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길러주셨습니다. 또 배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젖으로서 나를 배불리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 신습한자난을 보면은 글자 옆에 총 4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요 글자의 총 획수고요. 그 옆에는 음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나자 여기 먹일 포자를 보면 먹일 포자의 본래 원 글자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글자는 이 글자의 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죠. 근데 간혹 원 글자와 부수 글자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몸신자라든지 날생자를 보면 같은 글자죠. 여기는 바로 이 글자 자체가 원 글자 자체가 바로 부수글이라는 겁니다. 자, 부수자를 여기서 한번 보면 아비부자, 어미모자, 그 다음에 날생자, 몸신자가 있겠죠. 자, 부수에 대한 것은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군요. 자,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